코카콜라 앤드 94일생. 남녀노소 국적을 막론하고 전 세계인들이 모두 좋아한다는 유일무이한 탄산음료, 바로 콜라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오늘날 전 세계인의 하루 콜라 소비량만도 무려 19억 잔에 이른다고 한다. 2023년 기준 청량음료 브랜드 가치 기준에서 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70조 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음료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기까지 콜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이면에는 세계사를 뒤흔든 수많은 사건들이 담겨 있었다. 6월 4일 방송된 TVN 벌거벗은 세계사 154회에서는 미국의 상징 콜라는 어떻게 세계를 중독시켰나. 편을 통하여 미국의 상징이 된 콜라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조명했다. 김덕호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가 이날의 강연자로 나섰다. 콜라의 기원은 19세기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발명가이자 약제사였던 존 펜버튼 잔 펜버턴 1831-1888 코카콜라의 창시자이라는 인물이 코카잎과 콜라나무 열매의 추출물에 와인을 결합하여 만들어낸 프렌치 코카. 와인이 오늘날 콜라의 원조다. 1860년대 미국은 남북전쟁 어메리칸 10월워 1861-1865이라는 참혹한 내전을 겪으며 많은 부상병과 환자들이 의약품과 치료 시스템의 부족으로 고통받던 시절이었다. 펜버튼 역시 참전하여 남부 측에서 싸웠던 군인 출신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전문적으로 검증된 일반 의약품이 아닌 판매자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매약, 패턴트 메더선들이 넘쳐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품 중에는 실제로는 악효가 전혀 없거나 심지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수두룩했다. 콜라 역시 이러한 짝퉁 매약의 일종으로 제작되어 초기에는 만병통치약처럼 과장 홍보되기도 했다. 1886년 애틀란타 지역의 금주법, 프로어비션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승승장구하던 펜버튼의 와인 사업은 위기를 맞이한다. 이에 펜버튼은 와인을 빼고 설탕과 물로 대체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콜라다. 여기서 더 나아가 펜버튼은 콜라를 더 이상 매약으로 한정짓지 않고 탄산수와 결합하여 대중들이 더 좋아할 만한 음료로 만들어내고 탄산음료 전문 매장을 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금주법 시행으로 인하여 궁여지책으로 등장한 콜라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며 대박을 터뜨린다. 콜라를 파는 탄산음료 매장은 금주법 시대 이후 술집을 대체하여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각광받는 인기 핫플이 됐다. 탄산음료 매장이 도입된 지 9년 만인 1895년 미국 전역에서 매장이 5만여 개로 크게 확산됐다. 펜버튼은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콜라의 주성분인 코카잎과 콜라, 열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알파벳 C를 부각시켜 오늘날 우리가 모두 아는 코카콜라 코커-콜러라는 제품명을 고안해냈고 유명한 대표 로고 역시 자신이 직접 손글씨로 완성했다. 또한 콜라를 맛과 약효를 겸비한 건강음료로 홍보한 펜버튼의 마케팅 전략도 주요했다. 1888년 콜라의 창시자였던 펜버튼이 세상을 떠나고 그가 남긴 콜라 회사를 인수한 것은 에이서 캔들러아서 그리그즈 캔들러 시니어라는 인물이었다. 41대 애틀란타 시장을 지낸 정치인이자 기업인이기도 했던 캔들러는 일찌감치 콜라의 사업 가능성을 눈여겨보도 2,300달러 1억 원라는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콜라 회사와 권리를 모두 인수했다. 캔들러는 무료 쿠폰 마케팅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홍보 전략을 바탕으로 콜라가 애틀란타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에 접어들며 콜라를 병에 담아 판매하는 콜라병의 시대가 찾아왔다. 1903년에 이르러 유리병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콜라병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는 미국 내에서 콜라의 대중화로 이어지는 큰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콜라에도 위기가 함께 찾아온다. 콜라의 주성분인 코카인이 한때 신비의 묘약에서 이제는 위험한 마약이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또한 미국 정부는 약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순정식 의약품법을 도입하며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로써 콜라는 이제 매약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탄산음료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된다. 순정식 의약품법이 도입된 이후 1892년에서 1910년까지 콜라의 매출은 무려 118배로 오히려 급상승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다. 한편으로 콜라의 인기가 높아지며 비슷한 브랜드와 디자인의 모조품까지 속출했다. 이에 코카콜라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던 콜라병의 디자인과 로고를 하나로 통일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친숙한 코카콜라만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콜라의 제조법은 지금도 비밀리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코카콜라사의 창립자인 캔들러는 콜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분, 원료마다 고유의 물품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게 하는 원칙을 수립했다. 코카콜라만의 고유한 맛이 나게 하는 원료를 미지수 7X로 표기하며 그 정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맛 이상으로 콜라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은 소비자의 일상을 파고드는 뛰어난 마케팅 능력이었다. 1차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 올라서며 소비주의 문화가 성행하자 코카콜라사는 광고업자, 심리학자, 홍보 전문가들을 모아 철저한 분석 끝에 광고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하여 탄생한풍 요로운 소비를 즐기는 일상 속에서 콜라를 함께 즐기며 갈증을 풀라는 코카콜라만의 광고 메시지는 당시 미국인들의 정서를 제대로 포착했다. 콜라는 광고를 통하여 미국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각인된다. 1923년에는 패키지 판매 마케팅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1920년대 들어 미국의 가정마다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대량의 음료를 한 번에 구매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해진 데 착인한 마케팅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 최초의 자동 판매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경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갈증 해소를 위한 음료로 콜라가 더 큰 인기를 끌게 된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미국인 10명 중 1명이 매일 콜라를 마신다는 집계가 나올 정도로 콜라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국민음료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코카콜라사는 겨울에는 소비량이 감소하는 탄산음료의 계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펼쳤다. 광고를 통하여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절인 크리스마스 만찬에도 콜라가 빠질 수 없는 음료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겨울에 발표된 코카콜라의 목마름은 계절을 모른다. 서스트 노즈 노리전은 전설적인 광고 문구는 콜라가 미국에서 명실상부한 사계절 음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음료였던 콜라는 어떻게 전 세계로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을까? 2차 세계대전 월드워 이 1939-1945이 발발하면서 세계 각지에 파견된 미군들의 보급품으로 콜라가 포함된 것이 중요한 계기로 꼽힌다.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미군 장군이 사령부에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량의 콜라 보급 지원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코카콜라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군에 적극 협력하며 저렴한 가격에 콜라를 납품했다. 뿐만 아니라 콜라 제작 기술 고문들을 세계 각지에 파견하여 아예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우고 콜라를 만들어내며 전쟁 마케팅에 동참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34개월간 미군이 마신 콜라병만 무려 30억 병에 이른다. 코카콜라사는 이미 2차 대전 이전부터 수출회사를 설립했고 전쟁 직후 세계 각지에 공장들이 건립되며 빠르게 해외로 확산되었다. 이제 콜라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전후
초강 대국의 지위에 올라선 미국의 위상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50년대 타임지에서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듯 지구가 콜라를 받아먹는 장면을 월드 앤 프렌드 월드 비앤드 프렌드 세계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연출했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적 가치와 생활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징으로 콜라라는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국의 상징이 된 콜라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응도 나오기 시작했다. 문화적 자부심이 남달랐던 서유럽 국가들은 현지 음료업계를 중심으로 콜라의 인기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프랑스는 코카콜라의 현지 공장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며 당시 언론에서 콜라의 식미나 미국 문화의 강제 주입으로 규정할 정도로 견제했다. 하지만 1953년 콜라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프랑스도 결국 공장 설립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콜라 갈등은 오랜 전통의 문화 유럽화, 천박한 물질 문화 미국로 대표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대립구도의 상징이 됐다. 한편 코카콜라가 독점하던 콜라 시장은 펩시 PSI라는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게 된다. 1898년 8월 약사인 케일러 브레덤이 자신의 이름을 딴 브레드의 음료라는 소화불량 치료용 매약으로 개발하며 그 기원이 코카콜라와 유사하다. 이후 소화효소 펩신 PSIN의 영향을 받아 제품명을 지금의 펩시콜라로 개명했다. 펩시는 1930대 미국의 경제대공황 시기에 코카콜라보다 저렴한 가격에 2배의 양을 담은 가성비 마케팅 전략으로 승승장구하며 코카콜라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냉전 콜드와 1947-1991 시대를 맞이하여 펩시콜라의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1959년 소련에서 열린 미국 전시 박람회에서 당시 미국 부통령 리처드 닉슨이 소련 지도자였던 후루쇼프를 초청하여 펩시콜라를 권한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당시 소련은 미국의 콜라를 자본주의 문화의 상징으로 여기며 철저히 배척하고 있던 시기였다. 후루쇼프는 닉슨의 거듭된 권유에 마지못해 슬쩍 입에 댔을 뿐이지만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대표 음료인 콜라를 마시는 장면만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기는 충분했다. 사진은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펩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활용했고 1972년에는 마침내 소련의 콜라 독점 판매권까지 획득하며 승승장구하여 엄청나게 도약하게 된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콜라 패권 경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코카콜라가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가족적인 국민 음료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한다면 펩시콜라는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타깃 마케팅이 더 두드러진다는 게 차이다. 펩시는 당대 최고의 팝스타였던 마이클 잭슨을 광고 모델로 삼아 펩시를 즐기는 젊은 세대를 P세대로 규정하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코카콜라는 펩시에 대항하기 위하여 새로운 콜라 제조법을 도입한 뉴 코크를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 뉴 코크는 오히려 대부분의 전통적인 코카콜라 팬들에게 큰 실망과 격렬한 반발만을 자아냈다. 당황한 코카콜라는 실수를 인정하고 2달 만에 뉴 코크 프로젝트를 폐기하면서 기존의 맛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서야 매출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는 한편으로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코카콜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역사와 추억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음을 보여준 장면으로 불린다. 또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독특한 경쟁 구도를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상대 회사에 대한 기업 간 저격 광고다. 두 회사는 광고에서 노골적으로 상대 제품을 직접 등장시켜 대놓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한 펩시콜라 광고에서 아이가 코카콜라 캔을 밟고 올라서서
자판기에 펩시 버튼을 누른다거나 반대로 코카콜라 광고에서는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영웅 코카콜라가 덤벼드는 악당. 펩시콜라들을 주먹질로 응징하고 세계를 구해낸다는 설정 등 국내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기발하고 파격적인 광고들이 넘쳐난다. 대중들도 양사의 이러한 디스전을 일종의 놀이 문화로 받아들이며 온라인에서 각종 패러디와 밈이 넘쳐나기도 한다. 사회 유명 인사들도 예외가 아닌데 워렌 버핏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같은 인물들은 콜라 덕후로 유명하다. 한편으로 콜라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높아지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해외 현지에 설립된 콜라 공장들의 경우 지하수 활용 문제와 인도나 멕시코 등에서 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콜라를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인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도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하여 콜라 회사들은 당분을 줄인 제로콜라 같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 현지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 참여 등을 모색하며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콜라는 콜라이며 돈을 얼마를 쓰던 간에 당신은 더 좋은 콜라를 가질 수는 없다. 모든 콜라는 똑같으며 모든 콜라는 좋은 것이다. 미국 팝아트의 거장이자 콜라를 소재로 한 작품을 유독 많이 만들어냈던 앤디 워홀이 남긴 격언이다.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콜라는 세계인들이 즐기는 탄산음료인 동시에 오늘날의 미국과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카콜라 나무 위키 1. 게어 코카-콜라 코커-콜러는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생산하는 콜라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소비되는 음료로서 매일 200여 국가에서 매일 20억 잔씩 초당 2만 잔이 넘게 팔린다. 이에 코카-콜라는 먹다널즈, 윈도즈, 인텔, 아이폰과 함께 미국식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코카-콜라 컴퍼니는 200개가 넘는 자체 브랜드, 전 세계 70만 명의 직원과 3천만 개의 소매점을 가진 세계 최대의 다국적 음료 기업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 2. 역사. 미국의 약사인 존 스티스. 펜버턴 스티스 펜버턴 1831만 1888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포도주를 주 원료로 해 당대의 인기 음료였던 백마리아니빈 마리아니를 베낀 제품이었다. 당시 이름은 펜버튼의 프렌치 와인 코카피엠비ERTONS 프렌치 와인 코커였고 백마리아니의 흔한 유사품 중 하나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1886년 애틀랜타 카운티의 금주법이 시행되자 팔 포도주를 탄산수로 대체해서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고 펜버턴의 격리 직원이었던 프랭크 메이슨, 로빈슨 프랭크 메이선 라번선이 주성분의 이름을 조합해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1886년 당시에는 첨가물 없이 순수히 코카잎 추출 성분과 콜라나무 씨앗 추출물과 탄산수로 만들어졌었으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첨가물을 더 넣고 만든 것이 오늘날의 코카콜라 음료가 되었다. 이후 로빈슨은 펜버턴과 동업자가 되었고 하수라드 펜버턴 사후에는 에이사 캔들러와 동업하여 코카콜라 컴퍼니를 창립했다. 특히 로빈슨은 코카콜라의 독특한 흘림체 로고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이 음료는 그가 운영하는 약국의 소다수 판매 진열대에서 잔당 5센트로 판매되었지만 별로 판매량이 좋지 않았다. 2년 후 그는 이 청량 음료에 대한 제조, 판매 등 모든 권리를 단돈 $2,000 현재 가치로 5,500만 원에 팔아버렸고 존 펜버턴은 코카콜라의 권리를 판매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위암으로 별세했다. 그 때문에 별세하기 이전에 본인의 역작을 능력 있는 사업가에게 맡겼다는 얘기도 있다. 이 권리를 구매한 사람이 약재상인 에이사 캔들러이다. 1892년 에이사 캔들러는 이 청량 음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프랭크 로빈슨과 함께 코카콜라 컴퍼니 더 코커 마이너스 콜러 컴퍼니 TCCC를 설립했다. 이후 에이사 캔들러의 탁월한 영업 능력으로 판매량은 급증하였고 코카콜라는 미국을 상징하는 청량 음료로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1915년 캔들러가 상금 $500를 걸고 보기만 해도 코카콜라임을 알 수 있을 만큼 특색 있는 병을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열어서 채택한 것이다. 이 공모전에서 루트 유리 공장 더 루트 글래스 컴퍼니의 디자이너였던 알렉산더 세뮤얼슨 엘러그젠더 세뮤얼선과 얼디널딘 등 직원 5명이 제안한 디자인이 뽑혔다. 일설에는 1923년에 루드라는 인물이 코르셋 낀 드레스를 보고 만들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 어이없게도 코카나 콜라에서 병 모양을 생각해냈던 것이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카카오 열매를 콜라 열매로 착각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콜라 업계 부동의 1위라고 인정받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선 라이벌인 펩시가 우세를 점하기도 하며 코카콜라 vs 펩시는 심심찮게 등장하는 논쟁거리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펩시의 위상이 추락해 다이어트 코크와 2, 3위를 다투면서 라이벌이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렸다. 사실 2012년까지만 해도 인터브랜드 선정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늘 1위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 브랜드였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맥도날드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 IT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급성장하였고 이에 2020년 기준으로는 순위가 조금 내려앉아 6위에 랭크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음료 시장에 진출해 있는 만큼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대 기업 브랜드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북한, 쿠바, 러시아를 제외하면 코카콜라가 코카콜라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없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코카콜라가 진출한 나라는 미얀마로 2012년에야 코카콜라가 정식 사업을 시작했다. 물론 이쪽은 이미 1927년 코카콜라가 진출한 상태였지만 1962년 군부 독재가 시작한 후 철수한 것이 경제개방 정책 하에 50년 만에 재진출한 것이다. 3. 콜라와 코크. 콜라는 코카콜라뿐이 아니라 펩시 등 다른 회사도 출시하는 음료수 종류이다. 실제로 코카콜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코카나무 잎을 그대로 삶은 베이스에 콜라나무 열매, 추출물 외 각종 향료를 섞어 만든 것이었기에 코카 마이너스 콜라가 된 것이었다. 로망스어군 계열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꽃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코카콜라만을 칭할 때는 보통 코크 COKKKKOK라고 한다. 제로 콜라는 코크 제로라고 하는 식이다. 풀네임이 코카콜라 제로이기 때문에 어순을 따라 그대로 줄여 부르는 것이다. 코크가 코카인을 칭하는 단어이긴 하나 코카인을 비롯한 마약류는 워낙 별명이 많아. 코크가 코카콜라와 코카인 양쪽에 비슷한 비중으로 쓰인다고 말하긴 어렵다. 애초에 상식적으로 코카콜라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기도 하고 코카인과 같은 불법일 소지가 다분한 마약류는 보통 다른 명칭을 쓰기 때문이다. 또한 코크가 석탄의 일종인 코크스라는 의미도 있어 맥락에 따라 구분한다. 구글의 슬랭 텀즈 포 COCAIN이나 니크네임즈, 포 COCAIN이 등으로 검색해보면 코크도 있지만 스노, 파우더, 블로, 씨 등 다양하다. 이는 지역에 따라 사용자 집단에 따라 다를 것이다. 식당이나 식료품 가게에서 코크라고 하면 콜라로 알아듣는다. 하지만 발음을 카크이라고 하면 남성의 음경을 달라는 이야기라서 주의해야 한다. COKKKKOK와 COCKKKKKK의 발음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된다. 코카콜라를 의미하는 전자는 커우쿠코우크라고 이중 모음 오를 넣어 발음하고 후자는 미식으로 단모음가 들어간 칵, 영식으로 단모음가 들어간 콕에 가깝게 발음한다.
영미권에서 미미된 한국인 여성의 영미권 대상의 한국어 강의에서는 이 구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원어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웃음을 선사했다. 맥락상 음료 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속어가 들어갔으니 우스웠을 법도 하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냥 미국에서는 콜라를 한국식 발음으로 코옥이라고 하고 음경의 경우엔 컥이라고 하면 된다. 영어는 미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호주, 그 외 여러 나라나 지역에서 각자의 발음으로 널리 쓰이는 언어인 만큼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나 발음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코카콜라를 코크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코카라고 하거나 무조건 풀네임으로 코카콜라라고 하거나 그냥 콜라라고 할 수도 있다.